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좀 네. 밝히셨는데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때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당이 이런 정도의 참담한 꼼수를 부릴 것까지는 이제 생각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1야당이 국민을 모욕하고 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 지금 당장의 의석수 왜곡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랜 정치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또 지난 1년 반 동안 개업 입법 공조를 통해서 성사시킨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온갖 불법 그 편법 또 꼼수 행태를 보여온 수구 세력의 반개혁적인 그런 정치를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성정당 금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던 건가요? 법으로 제약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면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링 안에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 여야 사당은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동참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매우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선하게 본 것이죠.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오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성정당 출연 그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사실 못했다. 범진보가 합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내지 말고 그쪽에서만 낼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밥그릇에 밥그릇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그 수구 세력의 꼼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죄송합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막 간다 하더라도 진보 개혁 세력이 같은 방식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저지하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의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 교섭단체가 돼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한국당을 이기는 것이다. 저희 그런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 다른 대책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제도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 비례 의석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인데 다시 민주당이 그 의석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된다는 발상은 원래 선거제도 연동형 제도 도입의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초두에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 주요하게 떠오르면서 양당 이외의 정당이 사실은 입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의 프레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의도 정가나 또 언론에서는 이 프레임을 잣대로 선거 전망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의 측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심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불평등 또 기후 위기를 조장해온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그 조사와 바닥 민심은 전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날을 새는 이 양당 체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물론 여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 양당의 대결 정치를 뚫는 그런 변화를 찾고 또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는 민심의 가장 큰 쓴소리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싸움박질만 하지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짐이다. 그런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 원망 속에서 정의당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면 뭐 대부분 시민들이 이번에 정의당 교섭단체 꼭 돼야 된다.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 교섭단체 돌파해야 된다. 이런 격려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저는 그게 바닥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하고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갈등이 뭐 지금 좀 잦아들긴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경중과 선호를 잘 헤아려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국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조국 사태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먹었다고 공개하는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조국을 자꾸만 불러내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국 장관은 퇴임을 했고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을 국민의 뜻에 맞게 어떻게 그 마무리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특히 조국을 자꾸만 불러내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객 공천, 뭐 조국 대전 이런 이름이 붙은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 안아서 민주당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조국을 거론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다. 조국 프레임을 가져오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 아니 뭐 꼭 프레임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그 조국을 불러내서 그 이제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을 자꾸 불러내는 게 선거에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보다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다음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말씀을 하시고 원래는 이제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이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낙선시켜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한기총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종교와 정치가 협력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성애 반대 하시는 그런 단체분들이 대거 와서 아주 힘겨운 토론이 되었습니다. 집회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의당의 1호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 안에 21가지 조항 중에 성소수자 조항이 있는데 성정체성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법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구제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동성혼법은 아직 우리 정의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대책위하고 논의해서 아예 명문화하겠다. 목사님들의 설교의 자유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한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반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합의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반대하는 분들과 충분한 그런 대화와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법을 강제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임을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뒤에는 분위기가 훈훈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 고양시 목사님들하고 이 차별금지법 내용과 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목사님들께서 정치인이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어려운 자리를 기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성공하신다면 저는 이제 이번 20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도 정의당의 미래도 심상정의 미래도 다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의당에 부여된 그 70년 기득권 정치 교체, 30년 양당 체제 교체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뉴스가 제일 큰 뉴스 아닌가 하나만 꼽자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거제도와 검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총선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이 제도 개혁의 결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이 그리는 꿈꾸는 앞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첫째는 우리 사회가 우선 노동 존중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경제가 성공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를 위한 정의당의 노력이 지금 이주민, 그러니까 이번 그 사회적 차별받는 주체들에게 연단을 제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노동 존중,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경제 성공, 그 다음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사회가 결국은 우리 정의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생태복지 국가다 그렇게 생각해요.